산업은행이 STX 페노션 인수와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해 장부 가치가 제로에 가까워 인수가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8개 상장 대형 건설사들이 올 1분기 총 2,37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권 건설사 중에서도 자금난 등으로 구조 조정에 직면하는 곳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로 일본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본 증시에 외국인 순투자금이 2조엔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수입 물가는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무역 적자 증가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장기화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4월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2.8%로 관련 통계를 낸 3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난 연휴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서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먼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황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소폭 하락했습니다. 1.8포인트 약보합으로 1985선이고요.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761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1,500억이 넘는 꽤나 많은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0.33포인트 약보합이고요. 주체별로 보면 역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사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165억 원을 사들이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52억, 개인은 88억 팔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0.4원이 소폭 오르면서 1116.8원입니다. 네, 우리 양시장이 좀 숨고르기를 하는 약보합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주요 내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재식 팀장과 함께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중국, 홍콩 H지수가 상승하면서 수혜 기대 종목에 주목하자. 그리고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 지속 여부가 코스피 2000선 안착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희승 차장의 이슈로 보는 종목, 모바일 게임주, 자동차 부품업종의 강세, 그리고 LED 관련주 상승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번 주 예감, 미국 FOMC 통화정책 기조 지속 여부 확인 필요, 일본 BOJ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 증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과 이번 주 유럽과 중국 경제 지표에 주목하자라는 내용을 듣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은 원익 IPS입니다. 네, 먼저 오늘 장의 자세한 내용을 대신증권 컨설팅 랩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특징부터 점검해 볼까요? 예, 현재는 보합권 등락 중에서 약보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1,000억 원 안 되지만 현물을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금융률과 달리 매도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종이 이제 두드러진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강세인데요. 4월 유럽 자동차 판매에서 본다면 국내 자동차주들이 아무래도 선방했고요. 또 전체적으로 4월 유럽 자동차 판매가 19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여준다는 점도 자동차 업종의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슈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토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중국, 홍콩의 H지수가 상승세라고 하는데요. 자, 상승 배경과 함께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예. 일단 지난주 월요일날 4월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산업현상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는 소매 판매를 제외하고 나선 대체로 이제 예상보다 부진했었는데, 이후에 중국에 관련된 증시가 좀 점차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중국의 이제 시진핑 지도부 자체가 5월 이후에 이제 개혁을 주도하는 이제 할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어떤 내용이냐면 금융과 재정, 토지 사용권, 생산 요소 가격 개혁이라든지 행정 처리 간편화, 그리고 호적제도 개선, 이러한 7대 개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진핑 체제의 그 개혁을 주도함에 따라서 향후 이제 그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는 SOC 산업이라든지 부동산, 소비, 핸드폰, 그리고 중국 증권사, 그다음에 중국 은행,
중국 보험사 등이 수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관련된 걸 본다면 뭐 일단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도 정체 내지 소폭의 약간 흐름이 전개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뭐 중국발 경제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3분기에는 좀 더 개선이 되는 흐름을 예상할 수 있어서 중국의 IT 소비재 관련 부분에서는 우리나라한테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중국 관련된 국내 내수 필수 소비재들이 중국에 선방하는 부분도 뭐 계속 유효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00선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랐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실적을 봤을 때 주목할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런지요? 예, 일단 뭐 그 최근에 낙폭과대주 뭐 흔히 그 조선주라든지 건설주, 화학주 이런 부분들이 틈틈이 올랐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그 2000선 이상에서는 뭐 기관들의 환매 부분도 증가할 수 있겠고 외국인들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일단 뭐 지수대에서 본다면 뭐 실적이 올해로 연간 영업이 플러스 2 증가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 3월 말 이후에 올해 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기업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기업을 쭉 살펴보니까 뭐 헬스케어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독보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 부품에서는 화신이라든지, 그리고 LED에서 서울 반도체, 그다음에 IT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일부 이제 그 내수주에서는 현대 그린푸드라든지, 그리고 IT 장비에서 유진테크가 있었고요. 뭐 기타적으로 이제 콘텐츠 관련해서는 하반기 그 국내 경기가 좀 더 개선이 되는 부분에서 SBS 콘텐츠 허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주에서는 효성이 상위권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 어떤 걸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에 큰 뭐 별다른 게 없었지만 뒤늦게 국내에서 기준금리 인하한 부분에 이제 외국인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그 현물 플러스 이제 선물을 통한 파괴성 선물 매수, 파괴성 현물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최근래에 본다면 1만 계약 정도가 거의 목에 찬 흐름이었었는데, 그러한 것을 반복을 하게 되면 뭐 외국인들한테 수급에서 기대할 부분은 없는데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는 2000선 안착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의 한선물 매수 지속의 여부가 최대 이제 2000선의 안착을 결정하는 포인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뭐 국내 수급이 거의 이제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외국인들한테 기대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뭐 2000선의 목전에 있어서 기존 납폭과대주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실적 호전이 되고 있는 기존 실적 호전주로 약간 순환매 돌아갈 것을 감안해서 앞서 뭐 종목 관련주를 언급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다시 STX 그룹 관련해서 좀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산업은행에서 STX 페노션을 인수해 갈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좀 지배적인 전망이었던 듯한데요. 실사를 해보니까 뭐 기업 가치가 장부 가치가 제로에 가까워서 이 인수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그룹주가 동반 하락을 상당히 큰 폭으로 했거든요. 자, 그래도 뭐 결국에는 뭐 인수하지 않고서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결론적으로 좀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도 계시고, 반면 그래도 이거 뭐 되겠는가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신 분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내리고 계십니까? 네. 그다음에 그 뉴스 자체는 주말 우리 연휴 때 이제 연휴 직전에도 약간 이제 잠깐 언급해서 언론에서 약간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 뭐 연휴 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 뉴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만수 그 산업은행장 체제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STX 뭐 좀 관련 구조조정 개혁이 약간 차질을 빚는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이렇게 단언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지만, 나 차지하고 있는 비중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그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STX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10위 초반대에 이제 그룹 위상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리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적 자금 투입된 은행과 함께 국채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차질은 빚겠지만 결국 정부 주도하에 이제 구조조정 차원에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좀 그래도 실마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좀 실마리를 찾아낼 것이다라는 좀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 중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로 관련 종목들을 흐름을 짚어보고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슈로 보는 종목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간략하게 소개 먼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첫 번째는 지금 오전부터 상당히 좀 강세였습니다. 모바일 게임주가 이제 해외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NC소프트, 위메이드, 게임빌, 컴투스를 비롯해서 그 밖에 이제 게임주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자동차, 그리고 부품업체까지 이제 동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LED 관련주인데요. LED 관련주가 뭐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들로는 서울반도체, 금호전기, 루멘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뭐 그 이외에도 뭐 우리 DI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최근에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럼 이슈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게임주의 해외 성장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부각되는 배경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는 자리를 상당히 좀 잘 잡았고요. 그만큼 이제 마케팅 능력이라든가 게임 개발 능력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뭐 어떤 테스트가 필요 없는 그런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가 이제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 유저들의 증가로 시장 확대가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 모바일 글로벌 전 세계 모바일 가입자 수 대비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한 67억 명의 지금 모바일 가입자 중에 한 10억 명 정도만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요. 여전히 뭐 한 50억 명 이상 모바일 가입자들이 꾸준하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바일 게임주들의 그 시장 확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에 살펴보면은 그 모바일 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그런 플랫폼이 상당히 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바일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한 9천만 명, 그리고 이제 그 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올해 안에 뭐 3억 명까지 뭐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는 만큼 이런 플랫폼들이 강화되고 있고 가입자 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한 연계를 한 어떤 그 게임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모바일 게임주들의 성장성에도 상당히 좀 크게 발판이 좀 마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정해서 지금 게임주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은 지금 NC소프트입니다. 뭐 NC소프트가 모바일 게임의 어떤 뭐 선두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모바일 게임은 뭐 대표적으로 위메이드나 게임빌, 컴투스 뭐 이제 3파전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핫독 스튜디오라든가 뭐 자회사들의 이제 모바일 게임들이 상당히 좀 올해는 한 10개 이상의 신작 게임을 좀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뭐 전혀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던 기업이 아니라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인데 다만 이쪽에 MS를 조금 이제 포션을 좀 맞춰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3분기부터 이제 기대되는 중국 시장 진출 게임들이 있습니다. MMORPG의 뭐 절대 강자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가 이런 그 게임들이 중국에서 이제 하반기에 런칭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내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NC소프트 가격적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현재 17만 7천 원에서 7,500원 오늘 좀 왔다 갔다 움직임이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좋았고요. 오늘은 뭐 지금 수급적으로 아직 뭐 집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추세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 지금 17만 7천 원 뭐 전후로 해서는 좀 매수를 충분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으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및 부품업종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십니까? 네, 지금 자동차 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악재가 지속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대표적으로 엔저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주말 특근 거부라든가 지금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도 좀 겪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좀 일단락되지 않았나 싶고요. 더 이상 뭐 엔저가 여기서 뭐 폭발적으로 엔저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뭐 천천히 어떤 뭐 주가에는 오히려 이제 방어 기전이 좀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가도 지금 20만 원 오늘 지금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 업종들도 덩달아서 최근에 이제 그 국제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고 유가도 지금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타이어 관련주들, 국제 천연고무 가격도 지금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관련주라던가 이제 현대위아, 모비스와 같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완성차 업체들 뭐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만 뭐 국내보다는 지금 해외 쪽에서 판매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공장 신설 들어가고 판매 호조 계속되고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만 조금 이제 문제가 좀 풀어갈 문제들이 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악재들이 좀 풀릴 경우에는 바로 호재로 전환되면서 이제 이런 업종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글로벌 경기 회복세 최대 수혜 업종으로 좀 자동차주를 꼽고 있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 그 지난 주말이었죠. 미시건 주립대학에서 이제 그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좋게 시장 예상치가 한 78 정도 됐었는데 84.6 정도 이제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다우도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런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최대 수혜 업종이 바로 이제 경기 민감주인 자동차 그리고 이제 부품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목을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보면 역시나 뭐 자동차의 맏형 현대차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가 수준이 지금 뭐 PBR 1배 이상이 상당히 좀 아쉬운 주가 수준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주가가 지금 뭐 20만 원 당일 고가 20만 원 찍고 지금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뭐 매수 따라가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신데요. 단기간에 좀 올라와서 다만 이제 큰 그림으로 좀 보자면은 20만 원 이하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고요. 매수가는 20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고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전저점 이탈하는 그런 부분이죠. 깨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손절가 1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의 맏형격인 현대차를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자동차 업종은 못지않게 LED 관련주 연일 상승세가 두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주십시오. 네, 지금 LED 정말 주가를 보면은 참 빛이 납니다. 지금 글로벌 공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공조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 일본, 우리나라, 미국 할 거 없이 지금 백열 등의 사용 규제에 앞장서서 나서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열 등 사용 규제는 지금 LED 업종에 있어서는 상당히 반사이익과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조명으로보다는 우리 LED TV 이런 이제 단어가 더 익숙한데요. 그만큼 전기전자라던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 그 헤드라이트에 LED 부품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의 이제 분야를 넘어서서 어떤 조명으로 신체를 치료한다던가 이런 의료기기 쪽까지도 그리고 이제 여러 다른 분야들까지도 이제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최근에 기사로 나오는 조명 시장의 무슨 성장 이거 하나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LED가 적용되는 그런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도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조금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등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LED가 과연 이제 가격이 지금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초기 비용이 좀 비싼데 얼만큼 이제 그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우려들도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LED 산업 내 수급 현황이 지금 한 현재 그 레포트를 보면은 한 17% 정도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공급 과잉은 오히려 가격 하락을 부추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적정한 가격으로 이제 낮아질 경우에는 이제 수요 확대로 이어지면서 내년 말부터는 다시 이제 수급상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LED 관련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어서
눌림목 발생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오늘 기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이게 오늘 기사인지 어제 기사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뭐 기관들이 최근에 코스닥을 매도하고 코스피로 가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매수한 업종이 바로 LED 업종이다. 따라서 기관 쪽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업종이니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눌림목 발생 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목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LED 관련주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뭐 LED 대표 종목이죠. 서울반도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지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조명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 부품 쪽까지도 지금 두 마리 토끼를 계속해서 잡고 나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반도체가 다시 뭐 이제 매출 2조 클럽을 뭐 달성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뭐 한 4만 원대 뭐 이렇게 좀 가던 그런 주가가 뭐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지금 오전에는 35,000원 넘어가다가 지금 35,000원 이하로 깨졌는데요. 34,600원 전일 종가 대비해서 200원 정도 지금 빠진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35,000원 이하 되도록이면 뭐 34,500원 이하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눌림목 발생 시 매수 관점이라 그랬는데 최근에 한 2주 정도 이격이 좀 과다하게 좀 상승 쪽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34,500원 정도 이하에서 매수를 권유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다만 이게 뭐 어떤 단기 급등에 의한 4만 원이 아니라 꾸준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한 목표가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보겠습니다. 5일선 이탈하는 부분 한 34,000원인데요. 34,000원을 종가상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는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수급상 말씀드리면은 3일 연속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수로 좀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최희승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예감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는 뭐 소폭 빠지고 소폭 오르고 뭐 오르락내리락 별 의미 없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증시를 가름할 일정부터 좀 볼까요? 네, 이번 주에 집중하셔야 될 일정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미국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연준 의장과 그 관계자들이 요즘 의회뿐만 아니라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FOMC의 출구 전략 여부가 좀 그 증시의 부담감으로 우려감으로 좀 대두된 만큼 이 연설을 통해서도 이 진위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본 BOJ의 그 통화정책 회의가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수요일인가요? 이때 지금 현재 엔저 기조를 좀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또 추가적인 대책이 또 정책이 마련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유럽과 중국 쪽의 경제 지표들을 또 이번 주에 확인을 하셔서 증시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2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FOMC 회의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출구 전략에 대한 그 관련해서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 정도 시점에서는 나와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관심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의 관심은 아무래도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미국 FOMC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버냉키 연준 의장과 그 관계자들의 그 발언으로 따라서 그 방향성을 좀 탐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뉴욕 증시는 그 낙관론이 좀 우세를 하면서 그 3대 지수 모두가 지금 주간 단위로 1%에서 2%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뉴욕 증시의 강한 상승세를 좀 뒷받침해지는 것이 아무래도 각국의 중앙은행의 그 계속해서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은 하지만은 일단 돈의 힘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가 좀 지속되는지 여부를 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양적 완화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좀 나돌면서 지금 지난주 그 양적 완화의 필요성을 좀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금 그 관계자들의 발언들이 계속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22일 날 예정된 일단 벤 버냉키 의장의 그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그 양적 완화와 그 통화정책,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양적 완화 축소 여부에 대한 연준의 입장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그 경제 상황은 실업률이 좀 하락을 하면서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최근 미국에서는 물가마저도 같이 하락을 하면서 조금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은 또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양적 완화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냉키 의장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 이번 주에 공개될 그 FOMC 최근 회의록도 양적 완화에 대한 그 방향성 암시를 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관련해서 FOMC 위원들 간에는 분명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무게가 지금 실리고는 있지만은, 만약 이번에 그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양적 완화 축소 내용이 좀 적극적으로 포함이 될 경우에는 주식 시장의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이번 주에 그 FOMC의 그 입장 변화를 그 스탠스 변화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상황인 가운데 이번 주에 발표될 그 경제 지표 역시도 중요하게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주택 관련 지표가 좀 집중돼서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택 지표라는 것은 이제 경기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라든지 신규 주택 판매를 지금 내구재 주문 등이 지금 공개될 예정에 있는데, 지금 시장 예상치는 전월 대비 모두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서 오르거나 크게 벗어나서 내린다면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 파장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될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은행의 정책금리 발표, 그리고 구로다 BOJ 총재 기자회견을 앞두고 과연 이번에 또다시 엔저 기조를 더욱 심화시킬 만한, 또 부추길 만한 그런 멘트들이라든가 어떤 정책이 나올지, 그에 대해서 또 관심의 촉각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을 하십니까? 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그 증시 상승의 결정적인 발목을 잡는 게 엔화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예정된 BOJ 그 통화정책 회의를 좀 통해서 엔달러 환율 흐름을 좀 더 예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4월 달에 그 금융정책 회의 이후에 그 G7과 G20으로 연결되는 재무장관 이후에도 엔달러 환율은 여전히 그 약세를 보이면서 102엔까지 그 약세 국면을 지속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국채 매입 규모나 통화 공급량 지금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날 이후에 엔달러 환율 방향성을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지금 일단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특별한 새 정책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엔화 하락폭이 좀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미 그 엔달러 환율이 그 100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엔저 정책이 신규로 도입된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미국 도입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런 엔달러 환율의 하락이 그 미국 경기와 증시 회복에 따른 또 달러의 또 다른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그 한국과 일본 경쟁력 차원에서 한국에는 다소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영향력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한국 증시도 그에 따른 수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보고 있고, 이런 이제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장 우려감 여전히 지금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지만은 엔캐리
트레이드를 걱정해야 될 만큼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인 엔화 약세의 동력이 좀 지속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엔화 약세로 지금 국내 증시가 분명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추가적인 정책이 없고 또 엔달러 환율 하락 흐름이 점점 양적 완화와 그 실질적 효과에 앞서서 그 정책 당국의 그런 의지를 너무 빨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점점 조정돼가는 그런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낙관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주 엔달러 환율 흐름은 분명히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그 환율 흐름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증시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유럽과 중국의 경제 일정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유럽 쪽에 이번 주에 예정된 그 EU 정상회담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럽에 좀 미세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축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성장으로 좀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을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20일 그 수요일이죠.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제 EU 정상회담과 유럽중앙은행 마리오 드라기 총재까지 같이 참석을 한 그런 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긴축 완화 정책과 세제 개혁 등을 좀 논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유로존의 국내 총생산 그 GDP가 6개 분기 연속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 탈출 해법을 두고 지금 긴축과 성장 정책을 둘러싼 지금 논쟁을 좀 불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정책의 중심축이 긴축에서 성장으로 좀 확실하게 옮기는 작업이 이번 회의에서 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유럽의 경기 부양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지 그런 경기 부양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성장으로 무게 중심축이 옮겨지면서 계속적인 유럽이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시초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유럽 주요 국가들의 경제 지표가 부진을 하면서 독일 같은 이제 재정 긴축을 좀 계속 고수해왔던 그런 입장들이 점점 이제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 의지마저 재확인이 된다면은 분명히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럽 쪽에 이런 들리는 소식 이번 주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중국의 경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23일 날 이제 5월 HSBC 그 제조업이죠.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를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경기 확장을 뜻하는 50포인트는 소폭 웃돌 것으로 내달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다들 아시겠지만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51.6을 예측을 했는데 50.4를 기록을 하면서 증시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한 적이 있었던 만큼 물론 이제 계속적인 경기 확장 국면이 50포인트를 넘어서지만은 실질적으로는 6개월 연속 지금 감소하는 지금 흐름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비치에서 이렇게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흐름 이제 수치가 발표될지 여부를 이번 주 한번 확인하셔서 증시 상황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사 상황은 좀 밋밋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마감 전략과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좀 투자 전략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미국과 중국 같은 주요 국가들의 경제 지표 발표와 그 FOMC의 그런 이제 의사로 그리고 일본의 BOJ의 통화정책 회의가 지금 이번 주에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BOJ의 통화정책 회의 전까지는 이제 서로 눈치 보는 장세, 지금과 같은 그런 장세를 좀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 BOJ가 끝나고 나면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 탄력이 좀 더 확대될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뱅가드 지수 변경에 따른 이렇게 매물이 계속적으로 추이를 하고 있고 또 차익 실현 매물 역시도 기관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 하락 압력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은 미국과 유럽의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또 일본 은행의 경기 판단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유럽계 자금까지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은 엔저의 그 추가 절하폭이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국내 증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자체는 역사적 수준에서 지금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다른 그 주요 증시의 상대적 관점에서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배 초반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엔화 약세에 따른 이제 국내 기업의 그런 이제 이익 훼손이 이미 충분히 주가에 반영된 상황인 만큼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기보다는 좀 상승적으로 무게를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은 박스권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박스권 관점이지만은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좀 주식을 사 모을 때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 모으신다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2분기 그 대형주를 만약에 사 모으신다고 하시면 2분기 실적 중에 가장 실적 상향이 그 두드러진 업종, 특히 그 IT 업종, IT 대형주를 중심으로 포트를 편성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그 수익 포트 편성이 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T 대형주뿐만 아니라 그 국내 경기 부양의 수혜가 좀 본격화되는 그 금융이라든지 정부의 지원 의지를 보이는 IT와 미디어 콘텐츠 업종도 분명히 유명한 흐름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유럽과 중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그 경제 지표가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회복 가능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이 가시화 된다면은 정유라든지 철강 업종들도 계속적인 그 순이익의 추정 하향치가 조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한 가지 좀 그 염두를 해두셔야 될 부분은, 이제 증시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한다면은 다시 또 국내 기관 쪽에서 주식형 펀드 환매 물량이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그 기관의 그런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잘 감안하셔서 외국인 사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관들의 매매 포지션도 잘 체크하셔서 기관 쪽에서 그 예상이 되는 이제 펀드 환매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계속적으로 그 순매수를 이어나가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 편성하시는 게 이번 주 시점으로 그 좋은 그 전략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을 좀 사 모아야 될 시점이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신규 추천 종목이 거기 딱 들어맞는 종목인 듯한데요. SK 하이닉스.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쫙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저기서 추천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SK 하이닉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뉴스가 그 PC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고정 가격으로 지금 25%까지 좀 상승할 것으로 시장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또 스마트폰 업체들의 계속적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이제 스마트폰에 사용되어지는 낸드 플래시라든지 뭐 MPC 가격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 출하량 자체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실적 개선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3, 4분기에도 애플 같은 주요 모바일 세트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계속 이어지면서 모바일 관련된 그 DRAM이라든지 MCP 그 메모리 수요 계속적으로 그 견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이제 IT 업체 가운데서는 SK 하이닉스가 2분기에 가장 그 강력한 어닝 모멘텀을 가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를 그 시점으로 또 3분기에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좀 낼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면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계속적인 실적으로 인한 계속적인 그 견조한 흐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셔도 지금 현재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수세가 지금 쉽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좀 긍정적인 흐름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간단하게 가격 설명드리자면은 최근 들어서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서서히 조금 이제 그 바닥권을 높여가는 흐름을 조금씩 연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박스권 상단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는 흐름을 어느 정도 나타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평들도 다시 한번 정배열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35,500원 선에서 35,000원, 6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 35,000원까지는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는 지금 121선이 걸려있는 27,000원 잡고 대응하신다면 추가적인 손실 없이 계속적으로 수익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포트폴리오 현황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죠. 네, 이광호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현금 비중이 50%입니다. 주식을 좀 사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하신 걸 놓고 보면은 앞으로 좀 주식의 비중이 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 예상을 좀 하게 되고요. CJ ENM이 15%, 에이텍과 LG전자, 유원컴텍이 각 10%씩의 비중으로, 에이텍이 15%로 똑같군요. LG전자와 유원컴텍이 10%씩으로 정확히 5대5로 현금과 주식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네, 유언컴텍이 마이너스 2.1% 소폭 손실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텍이 30% 가까이 올라 있고요. CJ ENM도 6%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수익은 상당히 높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AS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에이텍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점 라인을 연결해 보면은 지금 단기 저점에 다시 한번 터치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의 반등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30% 가까운 수익 내드렸으니까 이제 그만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익 실현 사인 드리도록 하겠고, 그 LG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마찬가지로 수익 저점 라인을 연결해 봤을 때 저점의 라인의 그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그 유효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신다면 다소 조금 소폭 이제 손실은 있었지만 추가적인 수익 가능하리라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유언컴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컴텍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기업 자체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신 것을 의견드리겠고, 마지막으로 CJ ENM 말씀드리자면은 CJ ENM 같은 경우는 좀 뭐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지금 정부의 그 미디어 콘텐츠 사업의 수혜 업종 가운데 핵심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좀 더 보유하셔서 수익 실현하신 것으로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네 종목에 대해서 쭉 여러분께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종목까지 함께 포함해서 잘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광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자, 먼저 지난 수익률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다시금 또 손실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대응하기 좀 만만치 않고요. 지금 추천받은 종목들이 미래나노텍, 코나이 등등 좀 중소형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매기 자체가 좀 대형주 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수익이 좀 안 좋아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진노분만이 3.5% 수익을 내면서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정복 대표의 유진로봇이 오늘의 위너 종목입니다. 네, 그럼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진로봇만이 유일하게 지금 3.5%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을 해볼까요? 지금 뭐 장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번 달 중순쯤에 이제 로봇 관련 투자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금일은 좀 소폭 좀 조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통 이제 과거 정부 정책이 이제 신정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특히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정부하고 신정부 모두가 이제 강한 육성 의지를 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정책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적인 투자가 앞으로 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분명히 이제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 사실 유진로봇은 실적이 흑자가 소폭 나올 때도 있지만 흑자는 소폭 나오고 적자도 소폭 나오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실적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지만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이런 기대감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또 상한가를 자주 기록하는 종목인 만큼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주가가 한 차례 21선에서 밀렸다가 지금은 21선을 다시 회복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1선 회복해놓고 금일 좀 21선을 다시 한번 지지해 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이번 주 내로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주봉 61선, 60주선은 정확하게 지금 돌파가 지난주에 돌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려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수익도 많이 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손실을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 못하신 분이라면 지금 가격 충분히 매수할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3,600원 선 정도로 제시해 드리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000원 선 이상까지도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진 로봇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보다도 좀 높은 수익 계속해서 나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복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매주 월요일 만나보는 분이죠.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래나노텍이 현재 뭐 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 2% 정도 손실이어서 그다지 염려할 부분은 아닌데요. 자, 그래도 어떤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네. 계속 제가 월요일날 연결을 하게 되는데 금요일까지 좋다가 항상 그 월요일날 안 좋아서 좀 추세가 좀 그렇긴 한데요. 지금 좀 장을 좀 보여주는 현실 같습니다. 최근에 주중에 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좋다가 주 막판에 즉 전현주 같은 게 목요일이었고 지지난주 같은 금요일이었고요. 막판에 기관에서 좀 현물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추세가 좋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음봉이 강하게 나면서 추세를 깨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하향 이탈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강하게 양봉이 솟으면서 그 음봉을 메꿔가면서 종목이 그냥 올라가고 있는 현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도 같은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목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주 음봉에 이어서 푸신이 좀 팔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에서 지금 만주 정도 플러스 나오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일단 전고점 부근이 13,000원 부근에 대해서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홀딩에 대한 의견을 역시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지금 신규 매수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도 유효해 보인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도 준비하셨죠? 네, 뭐 미래나노텍 지난주 종목이니까는 이번 주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일단 원익 IPS라는 종목을 좀 뽑아봤습니다. 뭐 최근에 회자되었던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화면에 지금 수급 현황을 띄워놨는데 최근에 수급을 좀 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5월 9일부터죠. 9일부터 외국인들이 5월 15일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매수세를 일어나다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5월 16일, 15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에서 지금 매수세가 손바뀜이 일어나는 현실. 일반적으로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이 신고가가 나기 위해서는 손바뀜이 한 번씩 일어나야 되고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좀 나와야 된다는 현실입니다. 보면은 지난주 22만 주가 투신에 들어왔고요. 오늘도 역시 6만 주 정도 이상이 투신에서 들어오겠다는 현실성 봤을 때 수급적으로는 충분히 답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익 IPS 회사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장비 부문 회사입니다. 하지만은 반도체 장비 부분 이외에 LCD 장비라든지 AMOLED, 아몰레드 장비 부분 가치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 1분기 실적에 LCD와 아몰레드 장비 부분 실적이 견인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손바뀜을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시향상으로 봤을 때 수급적으로는 모습을 봤을 때도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떻게 보면 6,000원대가 강하게 이탈이 되면서 뭐 빠졌었다가 다시 기관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6,000원대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일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0.4% 정도 상승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가로는 아시다시피 금일 종가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인 6,7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로는 전 저점 부근인 5,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6,700, 손절가 5,700, 오늘 종가로 매수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상 대리의 원익 IPS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조금 지루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장 마감 시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